네, 앞서 현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조류가 빠르고 수색은 길어지면서 희생자들의 시신이 유실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진교중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또 사회부 김웅래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시신이 사고 지점에서 4km 꽤 먼 거리인데요. 떨어진 곳에서 수습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구조당국이 현재 3중망으로 유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전담팀까지 구성했다고는 하는데 연이어서 계속 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 희생자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이었는데 이 제주해경 소속의 경비 함정이 발견을 했습니다. 남동쪽으로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4.6km 정도 떨어진 해상이었습니다. 네. 그제도 발견이 됐었죠. 2.3km 정도. 예. 동거차도 한 200m 앞 해상이었는데 네. 그때는 어선이 희생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두 단원고 이 여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2.4km 그리고 4km 이 방향이 정반대라는 점입니다. 이 네. 조류의 흐름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고대책본부가 브리핑을 했는데 밀물과 썸물 때일 때 이 조류가 북서쪽과 남동쪽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희생자가 언제 떠내려간 건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침몰 사고 전인지 후인지 네.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수색망이 좀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기 지금 시신 유실 방지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3중망으로 지금 사고대책본부 그리고 수색팀이 3중망으로 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짜망 그리고 쌍끌이 저인망 어선 그리고 안강망 이렇게 세 개의 어구를 통해서 유실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다짜망이라는 이 용어가 좀 생소한데 이 고정식 어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바닷속에 이 땅 쪽에다가 이 바다 밑 땅 쪽에다가 어망을 고정시켜 놓고 혹시라도 흘러 내려올 수 있는 부유물이나 뭐 희생자를 막기 위해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네. 이 폭은 이 남동쪽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리가 사고 지점에서부터 7km 정도 떨어져 있고 이 어구의 이 폭이 한 5km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위쪽 화면 왼쪽 위쪽에 있는 다짜망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 지점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한 8km에 거쳐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짜망이 설치된 그 바깥 부분에는 이 쌍끌이 어선이 24시간 총 8척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쌍끌이 어선은 지난번 천안함 사고 때도 천안함 사건 때도 동원이 됐었는데 네. 양쪽에서 배가 밑바닥서부터 그 저인망 어망을 가지고 네.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8km에서 15km 정도를 이렇게 훑고 지나가고 있고 그 바깥쪽 15km 바깥쪽에는 이 안강망 어구가 지금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이 안강망 어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강망 어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조류가 빠른 곳에 설치가 되는 어구고요. 그리고 그 외 지역 그 한 40에서 60km 사고 지점에서 40에서 60km 지점에는 뭐 어업 지도선뿐만 아니라 헬기, 항공기 등이 동원이 돼서 지금 유실 방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3중망 유실 방지 대책 네. 40에서 60km까지도 지금 수색 범위에 넣었는데 뭐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지금 여객선이 좌연으로 해서 지금 바닥에 다 있고 위에는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수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창문을 다 지금 부쉈습니다. 예. 그런데 유속이 셀 때는 물이 흐르면서 이 창문을 통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 안에서 와류가 생기거든요. 네. 와류가 생기면은 실종자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작업을 안 할 때는 이 창문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창문을 안 닫으면 계속 조류는 흘러서 와류가 생기고 예. 와류에 의해서 배 안에 물이 돌고 그러면
그 실종자가 배 밖으로 나와서 유실될 우려가 있죠. 그다음 지금 배 밖으로 나와서 유실된다는 것은 물살이 가장 셀 때는 시속 8에서 10km입니다. 8에서 10km면은 6시간 물이 들고 6시간 나가는데 그 방향은 310도하고 130도입니다. 그러면 310도와 130도 방향에 예. 최대 10km 나면 6시간 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5, 60km까지는 수색 범위를 넓혀서 항공기나 배나 또는 그 그물을 이용한 어선을 통해서 수색 작업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아까 15km라고 했었나요? 범위가 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어망 설치해 놓은 예. 그 반경이 15km고요. 15km요. 그리고 지금 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와류의 영향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사고대책본부 그리고 구조팀이 계산을 해봤더니 네. 뭐 40에서 60, 멀게는 70km까지도 유실이 됐을 수 있다. 예. 그래서 그쪽까지 수색 범위를 지금 확대를 해서 아, 때렸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까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다들 막아놓을 방법이 있습니까? 막아놓을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예. 철판 같은 걸 미리 만들어서 예. 위에 덮어놨다가 예. 작업 안 할 때는 다시 닫고 작업할 때는 좀 옆으로 밀어놓고 해서 예. 해야지. 네. 그러면은 물살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서 네. 와류에 의해서 왜냐하면 그 구명이를 입고 있는 경우는 위로 뜨지 않습니까? 예. 뜨면은 유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유실 방지를 위해서는 사실 뭐 방지책도 중요하겠지만 수색 작업에도 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1단계 수색 완료일이 오늘까지 합쳐서 이틀 남았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당초에는 이 수색 작업을 1, 2, 3단계로 나눠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학생들이 보통 승객들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64개 격실을 우선적으로 수색을 하고 예.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열지 못한 격실 그리고 공영구역을 수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격실 그리고 전체 격실을 다시 재수색하기로 했었는데 네네. 이 방침이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제였습니다. 그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1, 2단계를 병합해서 실시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1단계 격실 수색하고 2단계에서 문 열리지 않은 곳 재수색하기로 했는데 네. 이 단계의 벽을 허물고 당장이라도 오늘부터라도 네. 그 열지 못한 격실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문을 열어서 격실문을 개방을 해서 수색을 하겠다. 그래서 1, 2단계를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직 20여 개의 격실이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총 격실이 물론 이 구조가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두고는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전체 격실이 111개고요. 그다음에 승객이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격실이 64개. 그중에서 46개 격실에 대한 수색이 지금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그러니까 한 18개 정도가 남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지나가다가 열리지 않은 문이 있으면 바로 개방을 해서 살펴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격실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지금 그 64개 격실이 사람들이 머물렀다 하는 격실을 64개로 보거든요. 이 64개 중에서 14개, 그러니까 46개는 1차적으로 끝냈고, 예. 14개는 현재 수색을 하고 있고, 문이 안 열린 게 4개인데, 이 4개를 문을 열 때, 그러니까 문이 배가 정상적으로 서 있었다면 그 아파트 그 집 방문 열 때처럼 이게 이 수직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배가 누우니까 네. 옆으로 놓은 거죠. 이 누운 상태인데 개조를 하면서 기존 부담도 문이 지금 잠수사들 이야기는 문이 좁다. 예, 기존 문보다 좁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문이 이제 누워서 수평으로 되니까 이 사이를 들어가려 하니 뒤에 장비가 걸린다. 따라서 그 문을 좀 더 넓혀야 되는데 그 넓히는 것을 그 유압기로 주변을 잘라서 네.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통로를 그 개척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럼 왜 진작했었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예. 예. 그 우선 순위를 2차 탐색을 했는데 예. 2차 탐색
가지 말고 다 샅샅이 가자 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1차 탐색 목표는 우선 열리는 방부터 먼저 보고 예. 그다음 2차를 보기로 했는데, 이제는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요구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다 문 열고 개방하고 나가라. 그래서 예. 이제 그 작업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단계별로 수색 작업을 좀 병행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그 하나씩 전부 다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씩 다 샅샅이 뒤져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 예. 시신 유실을 막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니까요. 아까 그 창문은 다 막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습되고 있는 시신 있지 않습니까? 그 멀리 떨어져서 4km. 그 희생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언제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가게 된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대령님? 네, 그 배가 침몰할 당시에는 자켓을 다 입었고, 자켓을 입었을 때는 전혀 다 물에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유실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켓을 다 입었기 때문에 예. 다 배가 어선도 5, 60척이 와서 작업을 했고 헬기가 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현장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발견된 희생자가 자켓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모르겠고요. 자켓을 입었다면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물속에서 예. 와류에 의해서 배 밖으로 나와서 이제 흘러갔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자켓을 안 입었다면은 그 제가 경험상으로 바다에 빠진 실종자는 대부분이 한 여름에는 3, 4일, 예. 겨울에는 한 일주일 정도면은 뜹니다. 예. 뜨면은 그 실종자를 우선 주간 중에는 헬기 또는 야간에는 이제 후각으로 발견을 하는데, 예. 네. 그게 지금 한 4km 정도에서 6km 정도 유실돼서 밀려났거든요. 그러면 배 안에서 와류에 의해서 흘러나왔을 것이다. 따라서 작업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출입구를 막았다가 네. 다시 작업을 해야 실종자가 유실이 안 될 걸로 판단됩니다. 예. 93년 서해 폐료 침몰 사고 때 그때 수색하셨을 때 그때도 16일 만에 32km 떨어진 해역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 실종자가 32km까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어선 신고에 의해서 그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만약에 유실이 됐다면 어느 정도 만에는 수습이 돼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배에서 만약에 흘러나왔다라고 하면 배에서 흘러나왔을 경우 이제 두 가지인데요. 예. 하나는 자켓을 입었으면은 그건 언제든지 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성부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자켓을, 제가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자켓을 입지 않았을 때는 한 4, 5일 정도 내지 5, 6일 지나면 이제 안에 음식물이 예. 부패가 돼가지고 양성불을 얻어서 뜨는데, 예. 이때 떠 있는 시간이 파도가 없고 이렇게 바다가 잔잔하면 한 이틀 정도 떠 있고요. 파도가 치면은 파도에 의해서 계속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가스가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다시 물에 가라앉습니다. 네. 가라앉으면 이제 안 뜹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쌍끌이 여선으로 계속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 기자, 지금 대책본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런 가능성들을 다 감안을 해서 예. 쌍끌이 여선을 다 동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2km, 2.4km 그리고 4km 이렇게 떨어져서 발견이 됐는데 모두 추정입니다만 예. 이 단원고 여학생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학생 숙소가 4층의 선미 부분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현장에서는 4층 선미 부분에 대한 이 수색도 좀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조금 전 대령님 말씀하셨던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네. 예. 자, 지금 그 구조 군안 업체 그 언딘이 민간 분야에서의 작업은 주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장 효율적인 것이냐, 언딘이 제일 그 잘하는 업체이냐, 제일 큰 업체이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모르니까요, 저희들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민간 잠수사를 언딘이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예. 민간 잠수사를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언딘이요? 네, 언딘이. 언딘 회사는 그 인터넷을 들어가서 보시면 알지만 정규직 직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전부 용역을 해서 쓰는데, 네. 그러면
과연 지금 들어와서 하는 그 잠수사가 그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그런 잠수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으니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네. 좀 더 많은 민간 업체 잠수사를 투입을 해서 작업 속도를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군경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금. 예. 계속 반복 잠수해서. 그래서 좀 민간 업체에 우수한 잠수사들을 예. 좀 모셔서 작업을 하면 효율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하는 저 개인 생각입니다. 네, 언딘 말고도 다른 민간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언딘 같은 규모의 회사들이 구산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 그 회사들은 제가 아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잠수사를 30명씩 아예 보유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잠수사들은 전부 그 회사로 소속돼서 이제 봉급을 받고 하니까 확실히 능력을 그 회사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그런 회사들도 있고 또 언딘처럼 잠수사를 보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잠수사를 용역을 받고 또 그 비정규직으로 예 계약을 해서 쓰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계약상으로는 청해진 해운하고 원딘이 계약이 돼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해경이 추천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 국가에서 다른 민간 업체들을 더 계약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지금 오늘 브리핑에서 네. 얘기를 했는데 뭐 대장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군경이 상당히 지금 체력적으로 고갈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하루에도 수차례 들었다 놨다 하고 그리고 제한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예. 네.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잠수병 그 증상도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잠수사들 실력 좋은 민간 잠수사들을 가급적 많이 고용을 해서 투입을 하겠다 예. 이런 내용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 예. 그런 네, 사고대책본부에서 오늘 기자들한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 예. 또 한간에는 이 해경과 언딘의 유착 관계가 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불거졌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지금 부탁드릴게요. 현장에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이 아직 명확하게 이제 밝혀진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의혹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좀 명확하게 그 관계가 밝혀진 이후에 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희생자 수습하는 작업은 또 그냥 가서 수색하는 작업에 비해서 또 훨씬 더 어렵다면서요? 그 잠수 그 요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 담력이 좋아도 공포가 밀려옵니다. 예. 그 공포에 밀려오는 게 있고, 그다음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뒤에 그 생명줄 호스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호스가 가다가 꼬인다든지 또는 어디에 구조물에 잘린다든지 하면은 거기서는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그다음 그 안에서 이제 더듬습니다. 더듬는데 아무리 담력이 좋아도 희생자 즉 시신이 손에 잡히면 놀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잡힌 그 시신을 나올 때는 겨드랑이에 딱 끼고 그러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 나올 때는 자기 몸도 추스려야 되고 또 이 실종자도 이 잘 상하지 않게 예. 이제 모시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체력은 두세 배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제 어제 다이빙벨 이 시간에 네네. 그 다이빙벨이 철수했다는 일보를 전해드리면서 네. 간략하게 정리했었는데 그 뒤로의 상황, 그 현지에서의 분위기 또 그 가족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 당연히 가족들의 반응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애초부터 다이빙벨이 이제 논란이 됐던 이유가 가족들이 원했거든요. 다이빙벨의 투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해경이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장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곳이 이제 해양 경찰인데 예. 그쪽에서 이제 그 다이빙벨의 투입을 안전상의 이유로 막으면서 이제 계속 논란이 불거져 왔는데 결국은 어제 자진 철수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 3시 20분쯤에 투입이 됐다가 5시 17분에 나와서 이제 자진 철수를 했는데 예. 네. 가족들이 뭐 기대한 만큼 실망도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현지에 있는 취재진들이 그 이제 다이빙벨
현장에 나갔던 다이빙 벨이 실린 바지선에 같이 타고 나갔다가 돌아온 가족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 네. 인터뷰를 했는데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네. 결론적으로는 저 이전에 사장님의 실종자 가족분들을 데리고 장난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식들은 배 안에 있는데 그 점을 장난친 그 점을 생각하면은 진짜 국물에서 너무나 가슴이요. 샤워 왔을 때는 하긴 했는데 이렇게 뭐좀 특별하게 성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말씀 들어보면 뭐 상당히 실망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이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 당초에는 선내 진입을 해서 이 효용성에 대해서는 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육지로 나와서 팽목항으로 나와서 취재진들과 만나서는 어쨌든 이 작업의 목표가 희생자들을 모시고 나오는 건데 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다이빙벨 작업은 실패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네. 이종인 대표 말도 들어보셨다고? 네네. 지금 들어볼까요? 준비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실종자를 수색해서 모시고 나오는 게 이 작업의 목적이에요. 배를 쓰든 뭐를 쓰든. 근데 그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실패죠. 초입에 투입이 돼서 어떤 성과를 낼까 하고선 가져왔던 거예요. 처음에 4, 5일 만에. 근데 어떤 이유로 늦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가족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더 빨리 이렇게 해서 모셔내면 좋겠죠. 네, 전문가 입장에서 그동안 계속 다이빙벨에 대해서 그 견해를 밝히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논란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는지 좀 네.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휘부를 탓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휘부가 저런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빙벨 잘 압니다. 처음부터 저것을 그렇다면은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또 업체나 영 자기가 좋다 하면 다른 곳에서 실종자 가족, 그다음에 기자분들, 그다음 업체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해서 효용성이 있다면 투입을 하면 되고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저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자기가 안 된다 하면은 지휘부에서 딱 잘라버리고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데 뭐 하자고만 하고 안 하자고만 안 하고 이런 게 저는 좀 못마땅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진규중 해군 해난구조대장을 지내셨습니다. 예비역 대령 그리고 김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